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작심한 결심은 무엇인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금지 사인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7번, 4번, 3번, 0번입니다. 0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라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현재 작심한 결심,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결심은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그 속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러는 건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마음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마음을 좀 대조해서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데스카드, 아이고, 관계가 좀 멀어진 관계네요. 헤어졌다거나 약간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 관계는.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 멀어지니까 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약간 그거를 리마인드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관계가 멀어졌을 때, 단절됐을 때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지, 꼭 이래야지 아쉬움을 느끼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미래까지도 바라봤었고, 그런 흐름 속에서 나의 어떤 행동을 되돌아봤을 때 후회한다,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생각 속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었는지 이거를 이 사람이 약간 곱씹고 있는 거예요. 꼭 이렇게 멀어져야지만 옆에 없어야지만 이렇게 깨닫는 게 있나? 있을 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도 지금 와서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괜찮고 너니까 나를 보듬어 줬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도 화해하고 뭔가 이 관계에 좀 잘 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마음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은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죽이고 들어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너에게 조금 더 맞춰준다거나 이런 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결말, 어떤 판결을 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한 번 더 기회를 보고 싶은데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판단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놓고 싶은 생각보다는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더 많아. 여러분들 생각은. 근데 지금 계산하고 있다. 재고 있다. 움직이더라도 네가 움직여. 네가 움직이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해주마.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해서 멀어지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약간 완전히 종교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 네가 나에게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나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받아줄게. 이런 느낌 정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형성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성적인 마음의 우리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성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얼마나 크게 갖고 있는지 일단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고 이 사람도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는 속마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마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카드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항상 이 사람은 느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브라운 카드야. 그러니까 이거는 비슷해요. 이렇게 딱 봐도 결이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약간 그럴 때 있어. 이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잔잔하게 스며든 사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부분을 느꼈다거나 이전 사람들보단 조금 더 마음이 좋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결이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크기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오렌지 카드. 여러분, 이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크기는요, 오렌지 카드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난 너만 보면은 즐거워, 기뻐, 그리고 끌려. 이런 카드거든요. 이거는 그거랑은 달라. 막 이렇게 육체적인 욕망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약간 그거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즐겁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거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한 거야.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밝잖아요, 느낌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느낄 때, 아, 몰라. 약간 그런 느낌. 아, 몰랑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막 신경 쓰여가지고 막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패턴 안에서 약간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괄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지금 비슷한 강도의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체감하는 마음의 강도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보편적인 연애 패턴은 어땠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편적인 연애 패턴은 자기 주도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그런 게 있네. 여태까지 누군가를 만나면서 어떤 모임이라든가 술 문제라든가 주변에 남사친 여사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결부가 돼서 방해 요인이 되어왔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좀 가부장적인 그런 느낌이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자기의 어떤 기준으로는 보수적인 어떤 기준치가 있는데 상대방은 또 못하게 하고 본인은 하고, 약간 이런 약간은 내로남불 기질도 좀 있지 않을까. 자존심도 엄청 세요. 그래서 약간 자기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어려워하나 결정적일 때는 이렇게 다가오고 고백하는 그런 면도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태까지 연애의 패턴으로 봤을 때 자기 중심적인 좀 성향이 좀 있고, 자기가 좀 주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항상 같은 패턴 안에서 남사친, 여사친, 술 문제, 모임 문제,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된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어 왔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거를 돌파하려고 했던 그런 의지 정도는 있어 왔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여러분들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볼게요. 나한테 관심 없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여러분들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처음에는요, 여러분들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이 사람은 원래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가도 이렇게 시선이 가게 되는 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을 처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여러분들을 되게 임팩트 있게 보지는 않았대요. 그냥 오늘 하루 너는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으니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이렇게 보내고 지나가자, 약간 그런 느낌? 어쩌면 여러분들이 일적인 접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겹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겹지인 때문에 약간 맞춰주기식, 약간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으로 바뀌었는지 볼게요. 근데 생각 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고요, 따뜻한 사람이고요, 뭔가 계산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람 마음속에서 약간 계산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 추이를 지켜보겠다,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죽이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순수한 영혼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관계를 재고 있을 거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면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고, 이 정도로 약간 사람이 투명하고 순수할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약간 순수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보다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옆에 있으면 약간 따뜻하고 기분 좋아지고 편하고, 이거를 이 사람은 약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요. 이렇게 오렌지 카드 나오는 거 보면. 그러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이 처음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에 비해서 점점 변했다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우리 감정 카드 한번 볼게요.
감정카드를 또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감정카드 보면 여봐, 딥 커넥션 나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인정하고 서로 간에 약간 가볍게 만나는 게 아니고 깊이 있는 마음으로 만났어 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못한 채 여러분들을 굉장히 순수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어. 나는 너를 잘 아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정말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한계치에 도달해서 뭔가 생각의 전환기가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생각을 못하고 있을 만큼 조금 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요, 너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너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깊은 면까지 나는 알고 있고 우리가 서로 간에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 속에서 너는 굉장히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시점에 이 사람이 결심한 것, 작심한 거, 작당한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작심한 결심. 그냥 결심도 아니고 작심한 거. 더 문카드. 아이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놓을 생각이 없어요. 일단 신경 쓰여야 하는 요인들 있잖아요. 이게 이전에도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때 연애의 패턴이 이게 제3의 문제라든가 술 문제라든가 모임 문제라든가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있다거나 약간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둘 간에 있는 어떠한 오해의 요인이라든가 불확실성의 어떤 요인들, 그런 것들 사실은 나는 진짜 관심이 없는 거야. 나는 너를 이렇게 마음속에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어. 나는 이 상황이 너무 그냥 우울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텐 오브 로랄 나오면 후회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네가 나를 의심하고 약간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나 관심이 없어. 그냥 나 스스로도 지금 우울한데 내가 누구를 책임지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다. 나는 너랑 미래를 그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헤로버춘, 우리는 운명이야.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안에 난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겠어. 이거를 작심했네. 이 사람은. 우리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 미래로 가면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안에 난 너와의 관계를 회복하겠어. 난 너와의 관계를 먼 미래까지 봐왔기 때문에 절대 너 아니면 안 되겠어. 라는 그런 결심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러한 결심은 행동으로 이어질지 한번 볼까요? 이거 칼라 카드로 봐야 되겠다.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너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했죠. 분명 이 사람은 내가 얘기했지만 에너지를 읽었어요.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신뢰감 카드거든요. 완전 100%다 이거는. 100%. 이게 스카이블루도 신뢰감에 관련된 카드인데 핑크 카드는 회복, 새로운 시작, 그리고 설레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작심한 결심은 꼭 행동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 이거 중요하죠? 언제? 한 달? 한 달 안에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요, 진짜 빠르면 한 달이고요. 진짜 늦으면 3개월인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기존에 비슷한 패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한 달 아니에요. 이제 조만간이야. 근데 기존에 비슷한 패턴이 없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좀 3개월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한 달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이 관계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대한의 에너지가 나왔어요. 대한의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절기로 봤을 때 대한, 이 소환보다 대한, 우리 입춘을 앞두고 있는 어떤 시기,
이 봄을 앞두고 있는 어떤 시기. 근데 사실은 이 큰 대자를 쓰는 이 대자, 대한이지만, 사실은 이게 소환보다는 대한이 더 덜 춥거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추위를 물러나는 그런 시기라서 그런가 뭔가 덜 추워요. 이거는 마음을 좀 릴렉스 하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여기 보면 꼬마 아가씨와 꼬마 도련님이 이게 뭔가 약간 예쁜 옷을 입고 룰루랄라 약간 편안하고 가벼운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의 어떤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는 봄을 맞이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봄을 맞이하는 어떤 시기 안에서 마음이 가벼워야 되고 그리고 옷차림이 좀 가벼워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고요. 이 관계는 너무 복잡하게 뭔가를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이 필요하다.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좋고 내가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 안에서 회복을 원한다. 그러면 가볍게 마음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너무 있었던 일들을 너무 진중하게 판단하지 말고 너무 깊게 여러분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생각들은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막 전전긍긍한 마음이 막 커지고 막 여러분들 아니면 안 되겠고 약간 이런 마음이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The situation will improve 나오네요. 상황은 좋아질 거야. 잘 될걸? 이런 느낌이죠? 어반던스 나오는 거 보면 풍요로움에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은 지금보다 향상이 될 거고 그리고 이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 되는 일들만 남아있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수호천사님을 반대하는 인연은 아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안 좋아하고 안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마치 이렇게 빗물이 나에게 촉촉히 젖어드는 그런 느낌처럼 아주 그냥 일상 전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입니다. 다소 근데 투박해. 사람이 투박하고 좀 가부장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답할 수는 있어도 진심은 그렇지 않다. 자, 여러분들 좀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0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현재 이 관계 속에서 작심하고 있는 결심은 무엇인지, 이 사람이 심지 있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의 크기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마음이 어떤지까지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이 사람 완전히 꼰대 근성이 있어요. 자존심도 엄청 세고. 근데 자기 발목 자기가 묶는 거야. 이 자존심 부리고 뭐 이러다가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약간 조급함을 가지고 A로 가야 되겠다, B로 가야 되겠다 굉장히 약간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할 만큼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행동이 좀 오버를 했다거나 아니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지금 전입가경 혹은 사면초가 상황에 와 있다거나 자기 발목을 묶고 있는 어떤 힘든 상황 때문에 나 스스로도 힘든데 너에 대해서 신경 쓰기까지는 굉장히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현실적인 느낌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어떤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거를 다 현실적인 사정을 밝히기가 어려워서 뭔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혹은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어필했는데 그것 때문에 화를 돋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거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조급함과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전전긍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존심은 또 굉장히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어떤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짜증납니다. 짜증나. 너무 짜증나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 나만 밀리는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그거를 나만 여태까지 고군분투했던 것 같아.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나는 언제까지 허리 이렇게 쭉 이렇게 허리 굽은 상태로 내가 언제까지나 버텨야 되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실상 이 관계가 기존에 있는 흐름들을 완전히 끊어내고 완전히 점핑해서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한 나는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좀 마음속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람도 굉장히 내적 갈등을 많이 하고 사면초가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놓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이 관계 속에서 홀로 삭혀왔던 마음의 부담감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방향성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나 이분이나 현재 머리를 싸매고 하는 어떤 고민의 깊이가 굉장히 깊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고민의 깊이로 본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끙끙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겉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보여지지 않지만 속으로는 완전 끙끙거리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가볍게 A냐 B냐 이 두 개의 어떤 안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열린 마음으로 막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이 관계 어떤 결격사유가 누군가의 이사, 이직, 군대, 유학, 심지어는 여행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어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변동하고 관련돼서 그런 변동이 있을 경우에 이 관계에 초래하는 어떤 부담감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시리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납니다. 그러면 서로 간의 이성적인 호감 지수 상대적으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불편감을 엄청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불안감. 이거는 나는 지금 불행해. 너무 힘들어. 지금 상황 자체가 난 주변도 굉장히 힘들고 이 관계도 굉장히 불행해. 이런 느낌. 딥 오렌지 카드. 그리고 여러분들은 라이트 바이올렛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둘을 비교하면 상대방이 더 힘든 거예요. 이건 후폭풍이 왔다거나 굉장히 힘들다거나 여러분들만 생각하면 막 저릿저릿하고 힘든데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더 짜증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약간 막연하게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놓는 게 나을까? 계속 가는 게 나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떻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이고 미안하네. 여러분들이 더 없어요. 마음이. 더 많이 다쳤어.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건 상대적으로 보고 약간 주관적으로도 약간 봤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마음이 이전 같지 않다.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간 노력해 온 것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노력할 건덕지가 없어. 여기서 더 노력을 하면 내가 소멸할 것 같아. 마음을 닫지 않으면 나 스스로가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을 찍을 정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500% 저기 지구 해까지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본인도 미안한 감정이 있으니까 사실 뭐를 하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마치 극심한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을 비교하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마음에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불안한 감정,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 사람을 마음에서 끄집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여태까지 보편적인 연애 패턴은 어땠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여태까지 보편적인 연애 패턴. 되게 정적이고 느리네.
이 사람은요, 좀 썸을 좀 길게 타는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짝사랑을 좀 길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쫙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약간 다지다가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옆에서 신뢰감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거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확 다가오는 그런 스타일이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거를 보여주지 않아. 왜 사람들이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처음에 저 사람이 너무 잘했는데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좀 경향성이 달라. 처음에 오히려 더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처음에 한두 번은 막 엄청나게 연락하고 약간 그랬을 수 있죠. 꼬시려고. 근데 우리가 초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거리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이든 상황을 지켜보고 타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직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경향성 때문에 이전에 이 사람을 만났던 이성들도 이 사람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시점에 막 오해를 해서 이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약간 불안한 흐름으로 갔다거나, 이 사람이 자기 확신이 없으면 좀 움직이지 않는 경향성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간 신중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 연애도 좀 불안하게 흘러나갔다. 이 사람은 자기 편하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건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저 사람이 왜 자기 마음을 보여주지 않지? 이러면 아직도 확신이 없나? 이러면 진짜 짜증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저 사람을 알아가 보고 싶다. 이 정도 느낌. 저 사람, 그러니까 확 꽂혔다기보다는 저 사람을 알아보고 싶다. 은근히 설레인다. 여러분들에 대한 호기심, 이걸로 시작하셨어요. 호기심이 있고 그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근히 약간 살짝씩 생각이 난다. 이 정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호감으로 시작했지만 궁금함, 호기심, 막연한 설레임, 이런 감정으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하고 지금하고 마음 변화는 어떻게 됐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거는 감정 카드로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이게 주변 사람들이 막 의식이 되고 질투나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본인이 신중하고 소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성들 얘기가 나오면 막 질투하고, 그리고 뭐 이게 접점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멀리 지켜보면서 뭐 대화를 하거나 얘기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막 질투하고, 이게 곁눈질로 이렇게 보면서 흘겨보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처음에는 질투심의 어떤 감정들이 굉장히 많았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가 되었다. 그러면 이 가면 갈수록 어떤 감정으로 변했는지. 일방적인 감정.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 처음에는 여러분들 주변에 막 누가 있으면 막 질투하고 막 내로남불처럼 본인은 하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약간 이런 경향성이 되게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크리씨는 자기 일방적인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의 입장을 뭐 대변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약간 그러는 것보다는 마치 짝사랑처럼 자기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일방통행하는 느낌이야.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짝사랑으로 시작했나?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가면 갈수록 자기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추측하고 이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방통행인 거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작심한 결심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것을 작심할 정도면 완전히 마음 먹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작심한 결심은 또 건드려보자. 이런 느낌이네. 뭐 소심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신중한 파라기보다는 소심파고, 그리고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되게 좋지 않으면서 본인은 되게 약간 단단한 듯한 느낌을 스스로가 갖고 있는데 아닌 사람이야.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별로 없어. 이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이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신이 좀 없대요. 실수할까봐 막 겁나고,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겁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약간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다. SNS라든가 카톡 이런 거를 계속 지켜본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겠다. 그러는 과정 안에서 하이어펀트 카드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떨어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판단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오면 나는 그때 포기하겠다.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절차가 있어. 이미 좀 어느 정도 계획을 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너를 톡 건드려 본다거나 아니면 너의 어떤 반응을 지켜봤을 때 그게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범위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좀 구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 어떤 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포기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는 가져보겠지만 그게 꼭 답이 될 수는 없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은 적극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떤 행동을 적극적으로 보이기는 좀 어렵다라고는 나오거든요. 이 데스카드가 나오는 거는 이전과는 완전 다른 형태의 행동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데스카드 자체가 노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행동력에 대한 어떤 의미는 노다, 없을 거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은근히 톡 건드려 본다거나 의미 없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당분간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판단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시그널 같은 게 둘 사이에 약간 오고 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약간 조언을 구해본다거나 약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일적인 접점이 있으면 일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나에게 마음이 완전히 떴는지, 아니면 어떤 여지가 있는지 이거를 판단해보고 결정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나는 포기하겠다.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본인이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연애에 대해서 일방통행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본인만의 방식, 상대방을 막 존중해주면서 공감해주면서 관계의 폭을 어느 정도 넓혀나가는 게 아니고 본인만의 방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이라 절대적으로 연애에 대한 경험치가 엄청 떨어지는 사람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먼저 행동할 가능성, 행동력은 굉장히 미약해 보이거든요. 조금 낮기는 하네요. 이것도 나죠. 라이트 카드가 나오죠. 이 사람은요, 약간의 시그널 정도만 보여줄 거예요. 이 시그널은 직접적인 어떤 행동력보다는 SNS 카톡 본다거나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3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떠본다거나 약간 요 정도 느낌입니다. 그 정도 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본인이 움직여 보려고 할 텐데 사실은 둘의 마음을 비교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 사람보다는 떴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본들 이 사람이 약간 답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사실 앞으로도 답이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레이 카드. 뭔가 답답하다.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채워주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다. 똑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 이 관계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처서의 기운이 나와요. 이 처서는 극심한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거든요. 이제 더위에서 물러나가지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기도 하고 이제 가을녘에 뭔가를 이제 익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그게 있거든요. 가을이 되면 또 외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시기 둘 다에게 현재 중요한 거는 오로지 둘만의 어떤 입장이 아니고 누군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현명한 조언자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중재해 줄 수 있는 어떤 조언자, 이게 그 사람이 주변에 누군가가 됐던,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됐던, 혹은 둘 사이에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아는 누군가가 됐던 어떤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율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객관적인 시야가 여러분들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사실 됐다 그래 약간 그런 마음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다가가지 않겠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게 혹은 조금이라도 시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지 그거 보너스 카드에다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예스 플러스 느낌표의 의미는 항상 똑같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적으로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가는 행보를 절대적으로 응원한다. 자, 예스 카드가 2장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예스 카드에는 느낌표까지 떴어요. 나는 절대적으로 너를 응원하잖아. 그래. 네가 어떤 결정을 하던 나는 네가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긍정 기운만 불어 넣어줄 거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인생 뭐 있어? 아, 이런 느낌. 여러분들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겠다라는 의미이지만 그래도 내심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이 관계 속에서 작심한 결심은 무엇일지. 작심했다라는 거는 쉽게 변하지 않는 마음이겠죠. 여러분들 현재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어떤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뭔가를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하자.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판단, 여러분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약간 좋아하고 약간 따뜻한 마음, 순수한 마음과 그리고 본인이 원래 가치관 사이에서 좀 혼돈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하고 약간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상황을 지켜보고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스탠스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내가 취하는 게 이 관계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2개의 완즈가 나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앞으로에 있어서의 향상성, 그리고 관계성, 그리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뭔가 좀 따뜻하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혼돈을 겪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절대 급한 거는 없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좀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들 이 사람 좋아하시네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짝사랑을 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인 거는 분명하고요.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 갑과 을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이 사람하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직업적으로 뭔가 이 사람이 상사, 여러분들이 뭐 아랫사람 이라든가 아니면은 선배나 후배 아니면은 항상 일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거래처 사장님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게 이 사람의 어떤 매너가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이런 감정이 좀 아예 짝사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 사람은 의미 없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마치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적극적으로 엄청 많은 마음보다는 뭔가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약간 이거를 고민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이 나를 굉장히 약간 매너 있게 대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는 행동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란 말이죠. 근데 뭔가 좀 헷갈려. 약간 그런 아리까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리딩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 애매모호한 관계라든가 썸이라든가 어떠한 관계에 있어 접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짝사랑도 뭐 해당되겠죠. 자, 그러면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성적인 마음이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지 우리 상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좋아하네. 여러분들이 상대에 대해서. 이거 뭐야? 둘 다 호감이 엄청 많네. 여러분들은 이성적으로 이 사람을 보면 약간 짜릿짜릿한 어떤 끌림이 있고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보면 설레임을 느낀다라고 해요. 이거는 둘 다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서로 간에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고 서로 간에 약간 좋아하는 감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다져가면서 가자 이런 주의일 수도 있거든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관계가 오그러질까 봐. 그러면 이게 절대적으로 한번 볼게요. 절대적으로 보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본인 마음이 어떻다라고 느끼는지. 딥 바이올렛. 관계가 망가질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더 큽니다. 뭔가 드러내는 어떤 감정 안에서 이 사람은 뭔가 엮여있는 것들 아니면 서로에게 어떤 관계성 그리고 약간 주변의 어떤 구설수 여러 가지 약간 요인들을 찾아봤을 때 난 너에게 설레임을 느끼지만 사실 나 스스로가 이렇게 막 다져가는 거 아니면 이게 확 갈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은 불안형의 마음을 일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관계에 있어서 어그러짐을 미리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구설수 이런 거를 신경을 쓴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딥 바이올렛 나오는 거 보면 나도 내 마음이 뭔지 확실히 모르겠어 라는 느낌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설레임을 느끼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설레임을 느끼지만 스스로의 감정은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 사람에게 이성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카드들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감정의 비교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하고 있다가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편적인 연애 패턴이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보편적인 연애 패턴이 약간 끝이 별로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 누군가 이렇게 좋으면 쓸데없는 농담을 한다거나 플러팅을 한다거나 혹은 약간 급발진해서 뭔가를 하고 약간 뻘쭘해하는 그런 스타일일 수 있어요. 처음에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약간 반응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관계가 안정이 된다거나 그러면 약간 스스로가 약간 상황 감망하면서 약간 가보려고 하는 다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약간 중간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약간 끝이 안 좋다. 이전에 만났던 이성들은 이 사람을 안정적인 사람이다라고는 평가는 하기는 해요. 이 사람이 뭐 쉽게 마음이 변한다거나 약간 이러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떤 뜬금없는 행동들이 약간 가끔씩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약간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완전히 약간 에너자이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충동형 같고 어떨 때는 약간 계획형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같고 어떨 때는 아이 같고 약간 이런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이 외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가면 기빨려해. 힘들어해.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해. 그런 느낌이고 내향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있으면 막 사회 본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하다가 에너지가 빨리 떨어진다거나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본인이 막 좋으니까 막 이렇게 오지랖을 피고 막 매너 부리고 막 그러다가 본인이 본인의 에너지에 지쳐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약간 그게 약간 서서히 사그라드는. 하지만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약간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어떤 인연이든 사실 이별이라는 거는 끝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전에 만났던 그 인연들은 이 사람이 그래도 한결같은 면은 있었지. 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점점점 이게 이전에 안 했던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경향성도 좀 있었대요. 이전에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그것 때문에 서로 다퉜어.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안 하려고 했던 그런 면도 좀 있으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면을 보면 되게 스윗한 면도 있고 어떨 때는 되게 이기적인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떠한 면들이 이 사람 안에 약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마치 나는 양서류냐 파충류냐를 고민하는 그 사람처럼 약간 이 사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은 있고요. 겉으로는 테토인데 속으로는 애견 같은 사람.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정력이라든가 약간 이런 거는 좀 좋은데, 정력이 좋은 사람들이 약간 순간적인 스피드는 좋은데 롱런하는 그런 인내력이라든가 지구력이라든가 이런 건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고 막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또 기빨려하고 이런 느낌.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어디를 튈지 모르는 어떤 스타일인데 어떨 때는 보수적이고 어떨 때는 되게 현실적이고 어떨 때는 개방적이고 어떨 때는 차분하고 약간 이런 면들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잡을 수 없다. 이 사람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너무 매력 있었다는데? 여러분들에게 막 혹했다는데? 이성적인 매력을 너무 많이 느꼈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욕망으로 불타올랐다는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섹시하신 매력이 있으신 분인가 보다. 여러분 되게 섹시했대요. 엄청 섹시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막 덤벼들고 싶었대요. 여러분들하고 어떻게든 접점을 만들고 싶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돌직구였네. 처음에는 테토로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애겐. 이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이 사람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감정 라인의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에게 여봐 골든 티켓. 여러분들을 놓치면 나는 이제 완전 나가리다. 내가 저 기차 떠나는 저 기차에 골든 티켓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되게 힘들게 구했어. 이거 내가 이 열차에 반드시 타야 돼. 올라타야 돼. 내가 골든 티켓을 꼭 쓸 거야. 약간 그런 느낌처럼. 여러분들을 놓치면 안 되는 아주 귀한 사람처럼 여겼다라고 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의 감정이 뭔가 이게 Fearless Courage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이 뭔가 예전에 없었던 어떤 겁이라든가 예전에 없었던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명히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사람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형의 마음은 이 사람 내면 속에서 처음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을 점차로 생각하는 어떤 예민함에서 비롯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내 욕심을 걸 정도로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감정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보다 나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두려움을 완전히 배제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을 갖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나 따위가 너를 만나는 건 굉장히 힘들겠지만 네가 나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안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이 사람의 마음이나 도찐개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가 약간 인지하고 있는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언제 차일지 몰라. 네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불안감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불확실성을 유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현재 작심한 결심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심한 결심. 터브로랄, 내가 급하지 않게 내가 상황을 감망해 보겠어. 근데 이 사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을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맞거든요. 에이스 오브 소드. 단도직입적으로 뭔가를 표현하겠다 하는 생각. 이 사람은요, 약간 여러분들에 대한 이거 소유욕이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소유욕, 집착 이런 카드인데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추이를 지켜보겠어. 내가 조급하지 않게. 내가 사실은 굉장히 약간 경거망동한 어떤 경향성도 일부 있지만 내가 너와의 관계 안에서 좀 차분하게 지켜보겠어. 네가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작심하고 무언가를 결심하고 너에게 고백을 하겠어. 네가 너무 신경 쓰인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민하네. 이 사람 자체가 예민해.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라든가 돌아보는 것들,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막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그 상황이 되게 민망했다거나 신경 쓰인다거나 걱정이 된다거나 이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예민한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민해서 당장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 좀 어렵지만 이 사람이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행동 있잖아요. 매너 있는 행동이라든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대한다거나 아니면 안녕 한다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에게 약간 오다 주었다라고 하면서 초콜릿을 던져놓고 간다거나 약간 그런 행동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행동들이 뭐였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한 결심은 행동으로 좀 아무렇지도 않게 약간 툭 던지는 어떤 행동으로 도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백을 하겠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인다. 너무 여러분들의 관심이 간다. 여러분들 생각만 난다. 나의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대화를 이전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 그리고 이전보다는 나의 어떤 생각들을 좀 담아져 있는 어떤 날카로운 자기만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의 이야기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언제쯤 이런 결심이 도출이 될지 볼게요. 한 달, 두 달. 아이고, 두 장이 동시에 떴어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한 달까지는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근데 두 달이 넘어가면 이 사람이 어떤 가벼운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약간 본격적인 움직임이 두 달이 넘는 시점부터 시작이다요. 시작. 그때가 시작이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 달 정도까지는 이 사람이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이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이 카드는 뭐냐면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보여주는 카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한기가 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뭇잎들이 마르고 이제 겨울을 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수도 끝난 어떤 시점 안에서 살랑살랑 이렇게 어떤 나무들은 추우니까 이렇게 뭐 지푸라기 같은 걸로 감싸기도 하고 이파리를 다 떨어뜨려서 자기를 약간 보호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의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과 이분 사이에서 필요한 거는 조금 더 이성적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는 차가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도해질 필요도 있고 이 사람도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불안하지 않고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더 이 관계를 되돌아보는 객관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자기 마음이 설레임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불안감 때문에 이거를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약간 특히나 더 그래요.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 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사람이 나를 조금 더 많이 돌아보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수호천사님 볼 때는 이미 너네는 그냥 잘 될 거야. 너 마음 준비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 아,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나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겁없는 어떤 행동을 너에게 용기를 낼 거야 라고 하는 시점이 분명 옵니다. 석세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좀 수호천사님 좀 응원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네요. 이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느낌은 좀 있지만 사실 객관적인 해안 안에서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좀 리마인드 해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들,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7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작심한 마음속에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결심은 무엇일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과 마음의 크기는 여러분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클지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뭔가 아련한 그리움 혹은 되게 잘해보고 싶다. 여러분들을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먼 미래까지 향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혼자서 상상하고 혼자서 약간 곱씹고 여러분들에게 막 기대고 싶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막 그냥 웃음이 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사람이 굉장히 좋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순수한 영혼이므로 이 관계 분명히 풀 수 있어. 왜냐면 우리는 결혼까지 바라보고 있고 결혼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믿고 신뢰하니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없었다. 우리는 싸움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부드러움에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폭 파묻힌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미래까지도 바라보면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고 있는 것이 지금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의 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빠져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짜증나네요. 이 사람 계속 만나야 되는지 나도 모르겠다. 약간 그런 느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미처 인지하지도 못하는 어떤 말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간 배신감을 느끼고 약간 상처를 느끼고 약간 그랬을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약간 지금 시기가 몸이 굉장히 아픈 시기라든가 약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아픈 게 신경이 쓰이고 너는 눈에 잘 안 들어와. 오히려 귀찮아.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그거야. 아프다라기보다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이고 야 너만 감정이 있냐? 너만 자존심이 있냐? 네가 원하는 것만 있냐?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재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요. 이런 거를 생각을 못해. 여러분들은 착하고 마음씨가 고움으로 굉장히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풀릴 거야. 괜찮을 거야. 나는 너를 믿으니까 약간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마음속에 재고 있다. 나는 이제 이 이상 너에게 손해보고 싶지는 않아. 너의 일방적인 행동을 내가 언제까지나 방관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감 있게 내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던 아니면 네가 너와의 관계를 완전히 절단내든 약간 내가 이제는 좀 재보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계산적인 어떤 마음이라든가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죽이고 들어가고 싶지 않다.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너에게 맞춰주는 것보다는 네가 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려심을 많이 보여줘서 이 사람이 좀 이런 경향성이 좀 습관처럼 익숙해져 있는 건지 이거는 조금 이 상황에 따라서 좀 케바케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앙금이 지금 남아있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다. 이게 조금 다르네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혹은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 관계가 지금 안지 얼마 안 됐다가는 썸을 타고 있는 관계라든가 약간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이상형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막 정진하고 싶고 안정감 있는 관계를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이전에 만났던 사람이 마음에서 덜어내지질 않아서 그냥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이거를 지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마음의 크기, 이성적인 마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보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에 꽂힌 게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계속 똑같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지 이런 조건부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내가 여태까지 주변에서 봐왔던 사람 중에 조건이나 외모나 그 밖에 약간 기타 등등이나 내가 지금 시기에 너 같은 사람을 만난 건 어쩌면 운명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둘의 마음을 비교한다면 상대방이 여러분들보다 마음의 크기가 훨씬 크다. 그렇다면 이게 본인이 체감하는 마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본인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의 체감은 산만하네. 마음이 왔다 갔다 산만해요. 어떨 때는 마음이 좀 떠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서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봐서는 지금 이 관계가 아주 안정적인 상태는 아닐 것이다 라고는 보여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해보고 싶어하는 일말의 마음은 있어요. 이 시간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100% 확신은 못하겠다. 하지만 좀 기회를 줘보고 싶다. 그런 마음의 여지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옐로우 카드나 베리어스티 카드나 어쨌든 간에 약간 둘 사이에 지금 무언가 정립이 안 된 거는 있어서 서로 간에 약간 간망하고 막 뭔가 이렇게 분노에 차가지고 뭐를 뭐 하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이 사람의 어떤 판단을 내가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을 막 너무 미워하고 약간 그런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보다 이전 사람에 대해서 받은 상처가 이 관계에 오버랩이 되면서 그 상처가 어쩌면 이 트라우마처럼 트리거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미리 겁먹고 미리 무섭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뭐 이 관계에 막 이렇게 뭔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좀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경향성이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보편적인 연애 패턴은 어땠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보편적인 연애 패턴. 근데 이 사람은요, 약간 그거야. 그냥 단순히 연애만 하고자 누군가를 만난 것 같진 않아요. 연애만 하려고 누군가를 만나지는 않고요. 무조건 누군가를 만나면 미래를 생각해. 결혼까지 간다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소개시켜준다거나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갔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서로 간에 약간 이런 것들이 좋을 때는 너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좋을 때는 버거움과 부담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미래까지 바라보는 어떤 자기만의 기준치가 연애가 좋을 때는 좋으나 안 좋을 때는 엄청난 결격사유가 되었다. 그래서 극과 극의 연애를 좀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까지 간다거나 먼 미래까지 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환경적인 것도 받쳐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그런 거는 안 따라줬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바쁘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뭐 만났던 이 사람이 만났던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를 쉽게 고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향성도 좀 있어서 좋을 때는 너무 좋으나 안 좋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자, 그럼 이전에 만났던 사람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래요. 현실주의자. 하지만 이 사람이 좀 다소 현실적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직업, 자기의 금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지만 본인이 있을 때는 남들에게 베풀 줄도 알고 그리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런 그 마인드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라든가 책임감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약간의 현실적인 꼰대의 느낌은 있었다.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이런 느낌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뭐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누군가랑 만나고 결혼을 생각하고 혼자 미래를 생각하면 일적으로 더 매몰이 되시는 분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직업적으로 안정이 돼야 미래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바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책임감이 강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조율을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향돼 있을 경우에는 누군가는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에게는 약간 한 번씩 이렇게 자극점처럼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는지. 여봐, 내 이상형이야. 너는 내 이상형이야. 와, 너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너는 완전히 나의 연예인같이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예쁠 수 있나? 이렇게 멋있을 수 있나? 이렇게 옷을 잘 입을 수 있나? 와, 환상적이야. 이런 느낌.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면 웃음이 삐죽삐죽 나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내가 언감생심 저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첫눈에 반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처음하고 지금까지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사람 감정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정의 변화. 처음에는 원웨이. 와, 나는 너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나의 방식대로 일단은 직진할 거야. 짝사랑이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직진할 거야. 일방통의 영에 내가 시작할 거야. 나만의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 이런 느낌. 여러분들을 봤을 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보다는 본인의 방식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원웨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는 마음이 어땠는지? 러브 잭팟.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빠져있다. 두 사람의 마음을 비교했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게 로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나겠어. 너는 나의 로또인데 어디 도망가지 마. 내 옆에 있어. 내 방식이 나만의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나만의 방식이 너에게 먹힐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기만의 생각이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좀 다소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뭐 나의 위치라든가 지위라든가 명예라든가 내가 조금 너에게 선물을 해준다거나 약간 이러면 그거 자체로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사람 관계 안에서는 일단 교감, 라포 형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보다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그렇게 하면은 스토킹으로 신고당해요. 그러니까 큰일 나. 이 사람이 옛날 사람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일단 여러분들을 로또같이 생각하고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만의 어떤 방식이 여러분들은 좀 벅찰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 사람을 싫지는 않은데 과연 이 사람의 어떤 행동에 어느 정도의 마음이 담겨있는지 잘 모르겠고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 작심한 결심은 무엇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무조건 결혼 생각하네. 연애만 하면 결혼 생각하나 봐. 빨리 결혼하고 싶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뭐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누군가를 만날 때도 뭐 자기는 그냥 단순한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깊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싶다. 여러분들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기반이 되는 관계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이 사람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도 나는 속으로는 마음이 진짜 이만큼 있는데 너에게 표현하는 거는 츤데레같이 나와. 이거를 본인도 알고 있어. 어떻게 보면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아닌데 표현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고 테크닉이 떨어지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거를 좀 2% 부족하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겠다. 근데 내가 테크닉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용기를 내보겠어. 너를 내 걸로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지배욕, 소유욕 이게 엄청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이분하고 스킨십이 있었던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어떤 스킨십을 잊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를 내가 소유하고 싶다, 가지고 싶다, 지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엄청 많아요. 음흉한 생각도 엄청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길들이겠다. 내가 너에게 점점 더 스며들겠다. 네가 나 없으면 안 되게 내가 만들겠다. 약간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경계를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막 직진이거든요. 근데 직진인데 여전히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 너를 내가 갖기 위해서는 나만의 방식으로 여전히 밀어붙이겠어 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뭔가 속도를 조절하겠다가 아니고 나만의 방식으로 너에게 접근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놓치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지배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지금 작심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너를 지배하겠어. 너를 갖겠어.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테크닉이 떨어지는 건 알아. 근데 이거 계속 반복하면 너도 이거에 익숙해질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숨 막힐 수는 있겠다. 근데 이러한 생각이, 결심이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지. 나인 오브 완즈.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해. 버겁게 해. 이거 문제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은 좀 가스라이팅처럼 느낄 수 있고요. 이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너밖에 몰라 라는 생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관계는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여러분들에게는 부담감으로 축적이 되면서 여러분들과 큰 충돌이라든가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다거나 이런 행동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내비두진 않고 뜬금없이 무언가를 막 제안을 한다거나 다가온다거나, 테크닉이 부족하니까 약간 부드러움은 없어요. 일단 부드러움을 찾아보기는 좀 힘든 사람이고, 그냥 뜬금없이 무언가 제안을 한다거나 새벽 시간에 연락을 한다거나, 약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런 행동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너는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가짜냐, 이렇게 뜬금없이 연락이 오는 게 술 취해서 그러는 거냐, 뭐냐, 약간 이런 생각 갸우뚱 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느낌으로 봐서 여러분들이 좀 버거워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앞으로의 관계의 방향성을 봤을 때 여봐 2% 부족하잖아.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뭐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이 여러분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자기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지배를 하는 어떤 느낌을 보여줬을 때 그 안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건 진짜 성향에 따라 달라. 이 사람 스타일이 전부 다에게 안 좋다라고 보여지진 않아.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내 스타일은 아니야. 여러분들 스타일일 수는 있어도 내 스타일은 조금 벗어납니다. 왜냐면 너무 자기 일방적인 어떤 관계는 그냥 내가 좋을 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요, 내가 저 사람에게 불만이 생긴다거나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면 그 또한 이 사람만의 방식으로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 흐름을 봤을 때도 제3의 요인이라든가 서로 간에 약간 작은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근데 그런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어도 그 방식을 해결하는 과정이 이 사람의 일방적인 어떤 흐름으로 갈 수는 있다라고 나와요. 이 카드가 뭔가 인간관계의 신뢰가 깨진다거나 손실하자, 뭐 이런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구설수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쓰잘데기 없이 약간 주변에 소문만 타온다거나 아니면 이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약간 마음 아픈 어떤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겠다, 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 자체에 매몰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떨어져서 지켜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는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조급함을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자, 그렇다면 지금 시기에 이 관계 어떤 게 필요할지라고 봤을 때는요, 이 상강, 시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10월 말 정도 되는 시기인데, 우리 10월 말에는 어때요? 10월 말에 이게 막 이렇게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서, 여름에서 가을이란다. 여름에서 가을이 아니죠? 이 가을에서 이제 겨울 가는 그 시점이죠? 이때 10월 달에 여러분들 뭐 많이 보러 가요? 낙엽, 이 단풍 엄청 많이 빨갛게 막 지면서 예쁘잖아요. 이 강산이 되게 예뻐지는 그런 시기예요. 막 꽃이 만발한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강산이 굉장히 울긋불긋하면서 예뻐지는 시기. 그래서 이때 많이 가죠. 단풍 구경하러.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좀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약간 그런 게 필요한 시기이기는 한데 이 사람이 관망하겠어요? 안 해. 여러분들만 지켜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거 있으면 좀 배우시고, 뭐 어디 뭐 꽃놀이 가야 되는 시기죠? 꽃놀이 가고 싶으면 이제 꽃놀이 가시고, 이제 뭐 어디 뭐 이제 뭐 보고 싶다, 뭐 영화 보고 싶다, 요즘에 재밌는 영화 많아, 이런 거 좀 보신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스스로 누리고자 하는 것들,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입이 맛있는 이런 행위에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사람에게 너무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요, 뭔가를 재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냥 관망해보시는 여러분들만의 태도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더 강하게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이 카드에서 남겨놨는데 저는 굳이 여러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쉽게 놔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을 나만 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There's something better.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아질걸? 그래서 수호천사님은 우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너무 겁을 먹지 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막 제한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이 사람을 좀 객관적으로 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기는 해요. 이 사람만의 스타일이 여러분들에게 안 좋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겐 합당한 인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관계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의 일방적인 어떤 모습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타이밍이 한 번은 오신대요. 근데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다.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일은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은 차분해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집중하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켜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완벽한 타이밍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노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받아주든 그런 선택지는 여러분들에게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들, 생각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7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제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